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원영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친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3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당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을 한 것이 3월 2일이었습니다. 정확히 2주일 만에 통합신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통합에 대해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난관을 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승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론부터 질문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통합 잘 되고 있나요? 예, 뭐 사소한 잡음 같은 건 있지만 그럭저럭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통합신당의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당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예, 이제 그 민주가 들어가냐 마냐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데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도로 민주당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해서 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좀 꺼렸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그동안 지켜온 민주라는 가치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전통을 것이 지켜야 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 공모를 해보니 민주당 쪽은 새정치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이 많이 공모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정치국민연합이라는 그 당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조율하다 보니 새정치국민연합이 어떠냐라는 게 그 대두됐는데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치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선관위에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 유사성 때문에. 그래서 타협안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거는 15일 토요일 밤 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운영위원장이 만나서 밤 11시에 만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하고, 그때부터 현수막과 임시 당 로고 작업을 해서 새벽 3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승준 기자는 요즘 그 안철수 의원, 네, 그 새정치연합이 있는 여의도 신동의 빌딩으로 출근하는 날이 많죠? 네. 안철수 의원을 직접 볼 일도 많을 텐데요. 요즘 안철수 의원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원래 뭐 그분이 이렇게 표정 변화가 크지는 않으신 분인데요. 그런가요? 제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이전보다 약간 좀 편안한 표정이랄까, 여유도 좀 생기고 편안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 모습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얼굴이 좀 가끔 굳어 있거나 좀 단호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가 꽤 있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뭐 이것도 사실 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그 긴장된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좀 그동안 언론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항상 좀 긴장된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고요. 그때 질문에 대한 답도 좀 그런 긴장되게 말씀하실 때 많은데, 그게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좀 그런 모습이 줄어들고 있고 좀 더 정치인다운 모습으로도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진 예, 편인데도 네. 예, 제가 굳은 표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많이 네. 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도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통합 결정을 할 때 뭐 누군가와 깊숙이 의논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지금까지 이승준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뭐 우선 좀 그 새정치연합 공식적인 뭐 공동위원장들이나 윤여준 위원장을 좀 말고 그 외에 있는 분들과 어느 정도 교감은 좀 있었던 걸로 지금 취재를 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 교감은 네. 있었다. 예, 사전 교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하지만 그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 의원님 좀 혼자 결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김한길 대표가 연일 좀 싱글벙글하는 표정이던데 혹시 네. 직접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 저기 직접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 뭐 좀 알려져 있는 건 있나요? 예, 우선 그동안 좀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쉽게 오르지 않았고 10%였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요거 특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여권에 끌려가는, 대통령에 좀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통합으로 그런 한 방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리더십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싱글벙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대권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파다하던데
현장 기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뭐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분의 요새 행보들을 보면 통합 이후에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셨고, 또 아침 회의에서 메시지를 던질 때도 조금 더 거시적인 얘기들, 뭐 87년 체제의 극복이나 앞으로 2017년 정권 교체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네. 좀 달라지긴 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좀 업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통합 과정에서 초기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자, 윤여준 의장이 관심입니다. 통합신당 발기인 대회에서 임시 의장까지 했던데요. 자, 현장에서 보기에 표정이 좀 어땠습니까? 예, 우선 좀 요새 제가 느끼는 표정들은 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고요. 네. 뭐 또 멍하시다는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한 뭐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윤여준 의장이 통합신당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될까요? 참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기자들의 많은 관심사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할 역할이 있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 좀 부정적이군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알 수 없으나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참여를 좀 꺼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통합신당 발기인 대회에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왜 안 왔다고 합니까? 예, 우선 뭐 지역구에 먼저 잡아놓은 일정이 있어서 지역구는 어디 부산을 예, 얘기하는 부산입니다. 건가요? 예, 그렇군요. 부산 일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그 부산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할 때는 참여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통합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통합에 대해서 통큰 결단이고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혹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봤을 때 이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아예 없다고 볼 없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당 창당 전당대회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방송하기 전에 바로 일정 공지가 됐는데요. 네. 26일 날 저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공원. 예, 네. 그 신당 창당 정당대회를 하기로 지금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중앙당 창당 전당대회는 그렇고요. 각 시도당 창당대회도 해야 할 텐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내일 18일부터 그 18일 경기도 수원에서 시작을 해서 네.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23일까지 그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고 그다음 26일 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좀 빡빡한 일정이라고 양쪽에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에서 당 대표를 누가 맡게 됩니까? 네, 지금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이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합의를 했고 지난번에 그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도 그 두 분이 공동 대표로 선출되겠군요.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최고위원 제도라든가 이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건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데요. 예,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새정치연합에서 뭔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 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는 당원당규 등을 지금 작업 중인데 네. 이 당원당규 작업 과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지방선거 공천일 텐데요. 공천을 과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김장곤 경기지사 후보, 또 윤장현 광주지사 후보, 또 이석형 전남지사 후보, 강봉균 전북지사 후보 이런 안철수 의원 쪽 사람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결국 당원 당규를 만들면서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재로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통합의 정신, 서로 5대5라고 뭐 수치상 5대5라고 하지만 통합의 정신에서 이 새정치연합 쪽 후보들도 배려해야 된다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경선들을 했을 때 뭐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당원을 위한 경선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은 이제 당원 당규를 만들면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결정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분들이 혹시 전략공천을 받게 되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양쪽에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인데요. 지분 나눠 먹기식 통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략공천이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좀 화들짝 놀라서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실제로 지금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부 기자인 이승준 기자가 보기에 통합신당이 앞으로 창당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두 세력, 뭐 조금 약간 다르지만 두 세력이 합쳤기 때문에 네. 이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강 정책이랑 당원 당규 만드는 것이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정강 정책, 그러니까 오늘 17일, 오늘 정강 양쪽이 생각하는 정강 정책을 서로 초안을 지금 교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있는 정강 정책이 있고요. 네. 새정치연합에서 만든 정강 정책을 지금 서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검토를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데 오늘 정강 정책을 본 결과는 양쪽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재일 뭐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설명에 따르면 경제 사회 분야는 좀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안보 분야는 보수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 보수 성향 신문들이 보도하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설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가 보기에 통합신당이 출범을 하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과연 여당이 이기게 될지 결과적으로 또 야당이 이기게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야권이 정말 탈탈 털어서 지방선거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안철수 세력과의 통합, 그 다음에 기존의 박원순, 안희정 후보 저기 현직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 새누리당이 남경필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운다거나 원희룡 의원을 내세운다 하는지 제주지사 후보로 제주지사 나섰죠. 후보로 내세운다고 하는지 좀 네.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쉽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 통합 이전보다 이 민주당과 새정치와의 통합으로 대등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쪽이 이긴다고 전망은 안 하시네요. 네, 그거는 뭐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소득과 이념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격차의 악순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고 모든 국민을 통합해서 강하고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창당 발기 취지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로 전패의 위기에 몰린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솔직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채워야 할 차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헌정치연합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과 성찰을 통해 새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준 기자가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